이재명 대통령이 KF-21 보람의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함께한 것과 관련해 국제 방산 협력의 세계적 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한 자주 국방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중앙일보 특별기고를 통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는 역사적인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어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는 한국을 기술 선도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전략적 도약의 발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론 실증 전담 부대인 육군 36사단에서 드론 분야 민군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첨단 국방 피치데이가 열렸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드론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신속히 적용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함께한 것과 관련해 국제방위산업 협력의 세계적 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인 자주국방의 기반을 만들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1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KF-21 공동 개발은 신뢰로 일궈낸 방산협력의 금자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 양국의 방산협력 성과에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성공의 경험이 함정과 방공 무기 등 다양한 분야로 방산협력을 확장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오는 1일 예정된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되면서 자주 국방을 향한 국민적 자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쾌거이자 성과라면서도 안주하기엔 이르다고 했습니다. 첨단 항공 엔진을 국산화해 대한민국이 전략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KF-21의 호위 속에 지휘 비행을 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우리 항공 전력의 비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생동감 있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 영공에 대해서 아주 안정감이 듭니다.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에선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렸습니다. 같은 달 31일 안 장관은 중앙일보 특별기고를 통해 KF-21 출고를 계기로 한 전략국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안 장관은 KF-21 출고를 쾌거이자 성과라면서도 아직 안주하기엔 이르다고 했습니다. 지난 세월 대한민국은 주어진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전술 국가였고 스스로 판을 짜는 전략 국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세기 넘게 우리 하늘을 지켰던 F4 팬텀과 F5를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전술 국가의 틀 안에서 운용됐던 기체들로서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장기 운용 기록을 세웠지만 빌려온 칼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안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과 러우 전쟁의 양상을 보며 무기를 설계하는 국가가 전장을 주도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체 개발의 주권이 전략 개발의 주권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전환점이 KF-21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고성능 기체를 넘어 A사 레이더 등 주도적인 공중 전장 설계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과제도 언급했는데 바로 첨단 엔진의 국산화입니다. 현재 KF-21이 외국산 엔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진정한 전략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단계라는 겁니다. 첨단 엔진 국산화로 군사력 강화는 물론 산업의 발전과 경제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 장관은 스스로 멈추지 않고 강해지려는 자강불식 정신이 KF-21의 양산으로 열매를 맺었다며 국민의 성원과 신뢰를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국방부가 현대전의 비대칭 전력인 드론과 대드론 장비를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차관뿐 아니라 장병들이 직접 장비를 체험하는 피치데이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광섬유 드론이 긴 줄을 늘어뜨리며 날아오릅니다.
최대 50km를 전파 방해 없이 정밀하게 비행할 수 있고 부품 모두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값비싼 전차나 장갑차를 저렴한 박격포탄과 RPG 탄두로 파괴할 수 있는 드론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드론 및 대드론 실증 전담부대인 육군 36사단에서 열린 2016 첨단 국방 피치데이 현장.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중동의 사례처럼 저가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전략 효율성이 입증됐다며 신속한 역량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50만 드론 전사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군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은 공개 모집을 통해 13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각종 정찰과 타격 군집 드론, 휴대용 탐지기, 기동형 대드론 체계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드론을 사용할 육군 장병들이 직접 보고 들으며 소요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드론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 모습들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저희 부대에 만약에 보급이 된다고 하면 우리 나라를 정말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군대에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컨설팅과 피드백을 제공해 현장 중심의 소통과 기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향후 전력 소요제기 및 적용에도 참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식별된 우수 기술들은 군 소요에 연결될 예정인 가운데 다음 피치데이는 로봇과 AI를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안전입니다. 그동안 9위였던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국방부 장관의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장관 부재 시 군 수뇌부를 지휘해야 하는데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과 함께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 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차관 의장 행사 시 예포 숫자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차관 서열이 상향되더라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을 수행할 한빛부대 20일진 장병들이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파병 13주년을 맞은 이번 환송식엔 부자 동반 파병과 국가유공자 후손처럼 특별한 사연을 지닌 장병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빛부대 20일진 환송식이 열린 국제평화지원단. 대한민국을 대표해 남수단으로 향하는 장병들은 굳은 표정 속에 임무 완수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환송식엔 한빛부대 21진 장병 260여 명과 가족, 군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장병들의 출정을 응원했습니다. 남수단의 희망을, 대한민국의 영광을 이라는 부대 구호를 한마음 한뜻으로 진정성 있게 외치며 아프리카 남수단의 평화의 빛을 밝히고 돌아와 주십시오. 한빛부대 21진은 지난 2월 편성 이후 약 8주 동안 상황별 전술훈련과 기능별 주특기 훈련, 인군작전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남수단 문화와 정세 이해 교육까지 마치며 현지 임무 수행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한빛부대는 지난 2013년 유엔의 요청으로 남수단에 처음 파병된 이후 도로와 시설 복구, 의료 지원 등 민군 협력 활동을 이어오며 현지 주민들로부터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1전 전원이 현지 여건과 특성에 맞춰 교육훈련을 통해 임무 수행 준비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한빛부대 이름으로 하나 되어 남수단의 평화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1진엔 다양한 해외 파병 경험을 가진 간부들과 전역을 3개월 연기하고 임무에 자원한 병사까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파병 임무에 임하겠습니다. 부대원들과 하나 되어 성과 있는 재건 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돌아오겠습니다.
남편이 정말 자랑스럽고요. 8개월 동안 몸 건강히 임무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한빛부대 최초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부대에서 함께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부자장병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의 후손들도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두 번째 한빛부대 파병 임무를 아들과 함께 수행하게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서로에게 모범이 되면서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한빛 21지는 앞으로 8개월 동안 남수단 보르 지역을 중심으로 UN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올해 12월 귀국할 예정입니다. 13년 동안 평화와 희망을 이어온 한빛부대의 발걸음이 이번 21지를 통해 다시 한번 전해지게 됐습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육군정보학교에서 한미 장병이 함께 드론을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드론 전술 비행을 비롯해 3D 프린팅을 활용한 부품 제작까지 일련의 과정을 함께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차성유 기자입니다. 육군정보학교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드론 운용요원을 대상으로 드론 전술 운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드론 운용 능력 향상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교육은 교관과 교육생을 1대1로 편성해 진행됐습니다. 드론 비행에 대한 운용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시뮬레이터 기반 모의 비행, 비행 실습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밟으며 전술 운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숙달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론 전술 비행 숙달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학교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드론에 장착 가능한 기능 부품 모듈을 직접 설계, 제작하고 이를 실제 드론에 적용해보는 커스터마이징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교육에선 야전부대 현장에서 제작 가능한 드론 연막 점화 장치 모듈을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해 연막탄과 함께 드론에 장착하는 실습이 진행됐습니다. 장병들은 드론 비행 중 연막을 점화시키며 그 실효성과 성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병들은 침묵 도모를 위해 체력 단련을 함께하며 한미 우호를 증진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알렉스 학 중사는 한국군의 체계적인 교육 방식과 높은 기술 수준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드론 운용 기량을 더욱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그동안 공군 일반병에 입대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거나 봉사활동 점수를 채우는 등 이른바 스펙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점수제가 폐지되고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바뀝니다. 병무청이 청년들의 입영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안을 발표한 겁니다. 입대 시기 예측도 한층 쉬워질 전망인데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이 전면 개편됩니다. 병무청은 공군 일반기술병 점수제를 폐지하고 과열 경쟁 방지와 입영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선발 방식의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입대를 위해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정한 겁니다. 그동안 공군 일반병 선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격증이나 가산점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이어져서 병역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는 4월 공군 일반병 지원자부터 점수제를 폐지하고 블라인드 방식의 무작위 선발 체계로 선발 방식을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원 자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선발 과정은 외부 전문가의 전산 프로그램 검증과 참관인 참여 아래 난수 추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방식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매달 모집해 합격 후 2달 뒤 입대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다음해 입영 대상자를 전년도에 일괄 선발해 입대 시기를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제도 전환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선발이 진행돼 오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올해 하반기 입영 희망자를 먼저 모집합니다. 올해 하반기 공군 일반병 선발 인원은 4,079명이며 최종 합격자는 6월 26일 발표됩니다.
한편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군 전문 기술병과 전문 특기병은 기존 점수제 선발 방식이 유지됩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정부가 12.12 군사 반란군에 항거하다 전사한 고 김호란 중령에게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합니다. 김호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해 기존에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김호랑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소령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러 온 군사반란군에 맞서 끝까지 총격전을 벌이다 전사했습니다. 이후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고 2014년에는 보국훈장이 추서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조명하는 가려진 시대 외교의 길을 걷다 특별전이 개막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0일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조명하는 특별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가려진 시대, 외교의 길을 걷다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전은 3월 31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특별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요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상적인 정부가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데 식민지 외교가 그리 쉬웠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독립운동 속의 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총 3부로 구성된 특별전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조국 독립을 위해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각종 유물 101점과 영상, 그래픽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선보입니다. 일부 외교로 세계의 문을 두드리다는 1919년 파리 강화회의를 계기로 본격 외교 활동을 시작한 임시정부가 파리 한국민 대표관 설치와 사료집 발간, 워싱턴 회의를 둘러싼 외교 활동 등을 통해 독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2부 외교의 맥을 잇다는 국립적 고립 속에서도 외교를 이어간 임시정부의 노력을 국제회의에 제출한 주요 문건 등 자료를 통해 그 노력을 조명했습니다. 마지막 3부 승인 외교의 길로 나아가다에선 카이로 선언에 대응해 즉각 독립원칙을 천명하고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앞두고 연합국과 함께 항전하고 있음을 알리는 등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한 임시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전 관람은 전시기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임시정부 외교 활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의 출발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군 조직과 전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유지, 북핵 위협 대응, 또 첨단 전력 도입 등 복합적 과제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개혁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와 미래전력 준비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먼저 올해 개혁분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금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입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중동에서 유럽에서 지금 발발하고 있는데요. 또 북한만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복원했고 북한의 지정학적 위상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또 두 번째 변화는 지금 아무래도 인구 절벽으로 그 병역 자원이 굉장히 모자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비 병력을 한 50만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지만 벌써 한 4, 5만 명 정도 모자라거든요. 이게 2030년대 중반이 되면은 이제 35만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방 사단조차도 한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하는 소위 이제 이 반쪽짜리 부대가 속출할 그럴 이제 우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된 이 미래전 양상이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미국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목도하고 있죠. 이 전쟁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싸우는 방식부터 그다음에 우리 군의 뼈대인 군 구조, 또 인력 설계, 그다음에 민과 군 간의 어떤 협업 구조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변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병역 자원 급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병역 자원 감소가 너무나 이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35만 상비 병력으로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군 구조를 그대로 두고 편성률을 낮추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상비 병력 감축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방법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군의 뼈대인 구조를 좀 바꾸고 병력 구조도 좀 재설계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대 수도 아무래도 좀 줄여야 되고요. 축소 조정해야 되고 지휘 이 단계도 지금 굉장히 다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줄이면서 최적화할 필요가 있죠. 또 이제 인력 부분도 이제 문제인데 상비 병력은 줄어들지만 민간 자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군하고 달라서 이제 해외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원정군 개념이 아니라 이 우리 국토 안에서 싸우는 이제 인랜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군이 모든 역량을 그냥 완결적으로 다 갖추려고 이제 노력하기보다는 이제 국가 전체가 전쟁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민간 자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은 비록 상비 병력 규모는 줄어도 우리 국방에 종사하는 총 인력 자체는 그렇게 변함이 없을 수 있고 또 전투력도 유지가 가능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AI나 드론 같은 첨단 무기 체계가 많이 발전하고 전장에 활용되면서 미래전, 사실 현대전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군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전쟁 패러다임이 바뀌면 특히나 이런 획득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획득 시스템만 하더라도 군이 소요를 내고 또 한 10년, 15년 걸리는 장기간의 그 획득 절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민간에 이미 지금 개발되고 있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들을 군에 적용해서 빠른 속도로 전력화하고 이렇게 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획득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무기 체계, 특히 이제 이 유무인 복합 체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우리 군의 전력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자권 전환 등 한미동맹 발전 과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사실 전자권 전환은 지금 제기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제기되기 시작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있었고 지금 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 임기 내에 미국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임기 내에 전환이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 군의 상층부라든지 군 지휘부에서 미국과의 공감대를 이뤄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한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 한반도 방어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주도적인 책임을 져라.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당당하게 좀 수용하고 전자권 전환도 그런 맥락에서 동맹을 좀 능동적으로 재설계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개혁분과위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31일 충북 괴산군 예비전력 드론교육센터에서 예비전력 교육단장 주관으로 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현대전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주목받는 드론 기반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해 정예 예비전력 드론 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군 3함대는 31일 무기지원대대가 부대 탄약고 인근에서 봄철 산불 예방과 폭발물 시설 화재 대비를 위해 관군 합동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3함대 무기지원대대와 화생방 지원대,
영암 소방서 등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31일 교내 안중근 홀에서 국방 및 공군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6-1차 항공우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방과 항공우주 분야 정책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전문 지식 교류를 통해 군 정책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이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전까지 내린 비가 먼지를 씻겨주면서 공기질은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가 지속되겠으며 충남 이남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 산발적인 강수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5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17도, 원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강수가 예상되며 이후 2일에서 3일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3일 야간 남부 지역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4일엔 전국적인 강수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으로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강수가 예상되오니 기상예보 잘 확인하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